안녕하세요. 연수입니다. 드디어 이제 10월 마지막 주와 11월 첫 주로 연결되는 10월 말이 밝았습니다. 격변의 10월장을 주식 보유한 투자들에게는 시간을 보내는 어려움의 시간도 있었고 걱정과 근심, 두려움의 시간도 여러분들이 계셨을 건데 이것은 사실은 여러분들의 시세를 보고 감정이 교차하는 거지. 사실은 향후 기업의 가치를 생각하고 전망을 생각한다면은 지나가는 여정에 불과한 거예요. 지나가는 여정이 굴곡도 있고 비포장도 도로를 걸어는 시간도 있고 때로는 툭 하면 낭떠러지에 떨어졌다가 딛고 일어서는 시간도 오고요. 이게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에게는 늘 만나는 현실이고 가파른 오르막을 달리면서 광분의 시간도 다 찾아오는 거죠. 그 희노애락을 만감을 모두 다 느끼는 곳이 주식인 거예요. 그래서 주식을 투자하면은 사실은 인생도 배우는 거고, 세상 변화 적응도 빠른 거고,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우리 부모님들이 고등학교 졸업한 자녀에게 각 가정마다 형편이 다르겠습니다만 한국 돈으로 100만 원,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1000만 원에도 주면서 이것으로 네 인생을 세상을 배우라고 주식 투자를 권유를 합니다. 대한민국에 우리 잘 나가는 부모님처럼 차 사주고 스포츠카 사주고 이런 거 하는 거 아니고요. 그만큼 주식을 하다 보면은 세상사를 관심을 가지고 수많은 실패를 반복하고 또 딛고 일어서겠죠. 저 좌우명 중에 하나는 고난은 극복하는 것이다. 바람은 극복하는 게 아니고 주식시장에서 우리가 등장하는 변동성 조정에 나타나는 고통과 고난의 시점 있죠? 고난은 극복하는 거고 위기의 상황에서 빛나는 수를 제시한 자가 위대한 것이다. 위대한 기업이 위대한 거 물론 맞죠. 위기에 강해야 된다. 이게 제가 추구하는 방식이에요. 오늘 서론을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만 제가 덧붙인다면은 전설적 투자자로 월가의 영웅으로 남겨져 있는 대표적으로 두 분이 계시죠. 워렌 버핏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거고 지금도 살아 계시고 버크셔해서요 운용을 하고 있죠. 요즘에 운용 스타일이 이제 돈이 많아지면서 달라졌고 피터 린치라는 유명한 전설적 투자자가 있어요. 두 분의 차이는 명백합니다. 워렌 버핏 장기 투자예요. 고성장할 유망업종에 장기 투자해가지고 한 1, 2년 물리더라도 한 3년차 회복하고 그래가지고 수익을 안겨줘서 많은 사람들에게 초안과 존경을 받았습니다. 다만 그 조정기 기다리는 1년, 2년 기간 동안에는 상당한 어려움을 감내하고 살았죠. 피터 린치라는 사람은 주어진 기간 내에 시장의 주도주에 집중했어요. 가장 현재 구간, 이번 달, 이번 분기, 이번 반기에 한 해 가장 제가 고성장이 주목되고 주목할 만한 그런 기업에 투자를 해가지고 사실 주어진 기간에 압도적 수익률로 보여줬죠. 둘 중에 저는 피터 린치 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저는 고난에 대한 이야기,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여러분들 두려움에 대한 상황들 언제든지 극복해드릴 자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아왔었고 수없이 많은 그 위기상 깡통 계좌까지 복구해주는 경력이 있는 사람이죠. 다만 단기 흐름의 변화에 대해서는 저는 투자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리고 이런 단기 흐름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대응 전략도 짜드려요. 물론 중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저 또한 변하지 않는 철학이 있는 거고요. 이렇게 하는 취지로 이건 다 외능 이야기들을 쓴소리 하는 사람들도 있을 건데 시세 변화 나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목적이 뭘까요? 투자자들에게 팩트를 알려드리고 대응할 수 있는 공간이나 지금 시장 주류를 인지하시라고 투자자들을 특히 우리에게 이 여인수 TV를 듣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인지 능력을 위해서 제시해 드리는 거예요. 여기 목적이죠. 저가 편하고 좋은 소리 들으려면 이런 말을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지만 주식 투자라는 것은 등락과 굴곡이 있고 자금이 오고 가는 것이다. 반드시 이런 변화의 상황은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변화에 대응을 해야 되고, 때로는 작은 파동을 무시하고 우직하게 가야 될 시간이 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오늘 서두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시장을 서두가 좀 길었는데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들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댓글들을 보니까 반응하는 거 보니까 그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존경하는 선배님, 과거에 뭐 자산운용, 운용팀장까지 하신 분인데, 한 자문회사를 맡았는데, 자문회사의 그 대주주 있죠, 이사장, 이 종목 말고는 매매하지 마세요. 왜? 그 사람들, 그 종목에서, 현대그룹 관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말고는 거래하지 마세요. 그 시세는 과거는 여러분들을 만족할지 몰라도 지금 현재는 그리고 한 10년 이상 쉬었죠. 작은 등락 맞추고. 망한 거예요. 다른 펀드들이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새로운 주도주를 거래하는 사이에요. 잊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목 안에서 시세가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회피하거나 바라지 않는 업종 있죠? 그런 쪽은 보지 않는다. 이런 고정관념,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거래하는 것보다 바보스러움 없어요. 그런 분들은 결국 시장에서 도태되었습니다. 그게 펀드 운용업계에서도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이에요. 50이 넘어가면은 내가 알고 있는 지식 안에서 자꾸 투자를 하려고 해요. 그러면 수익 안 납니다. 젊은 피를 수혈하세요. 젊은 사람들 말을 듣고 계속 경청하세요. 저도 저 주변에 제가 나이가 50이 넘어가면서 제가 저 안에 갇히는 것이 제일 큰 나의 적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을 라인을 보강하고 시세 연구 리서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한테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빨리 캐치할 수 있는 거예요. 시장 변화를. 오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과도기가 보이기 때문에 시장에 이야기 드리는 거니까 꼭 참고하세요. 자, 10월 말에는 일단은 전체적으로 매도가 완화되는 시점이에요. 과락을 인식하고 기술적 반등이 개시될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낙폭 가대주 성격의 주가들이 일단은 반응할 시간이죠. 10월 오늘 30일부터 지난 금요일부터 그런 현상이 나왔고 조금 길어지면은 10월 이번 주 초, 이번 주가 30, 31에서 3일까지 있죠. 11일, 3일. 그 영역에 들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정부에서 좀 만지작거리는 조치도 하나 있고.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에서 대표적으로 2차 전지는 오늘 제가 매듭을 확실하게 짓겠습니다. 현재까지 2차 전지의 반응은 일단 월말, 월초에 반등을 시도하는 흐름이 예상되고 있고요. 이 과정에서 제가 뒷부분에 투자 전략에 들어갔는데 중장기 투자, 저도 2차 전지의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을 하지 않아요. 쭉 기다리면 해답을 줄 거다. 업종이고. 업종이라고 보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단기 제가 2차 전지를 올여름부터 보유하고 고가 매수하고 한 사람이 아니죠. 지난 7월 하순부터 10월까지 조정 예상된다는 것을 본 코너에서 지속 강조드렸고 10월 중에 매입했죠. 에코프로 중심으로 80을 위협하는 70만원대부터 그죠? 그분들은 제가 거의 로스 없다 봐야 되죠. 로스가 나도 작은 로스가 납니다. 중장기 투자자 일단은 25년으로 넘어가야 돼요. 25년 넘어가고 단기 투자자 구분해야 돼요. 10월에 들어가신 분들. 10월에 들어간 분들은 제가 이번 월말 월초 상승 반등이 강화되는 구간에서 저는 단기 투자자들은 10월 중에 10월 말 11월 초 사이에 에코프로 기준으로 해서 70만원대 복원하고 시세 반응이 나오고 강화될 경우 대응을 하십시오. 조금 로스가 발생된다. 그거 대체제 여기서 다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다만 제가 유튜브에서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수익률 게임을 제가 벌리려고 하지 않고 추세 흐름을 이야기해 드리는 것 뿐인데 그 안에 힌트가 계속 나가고 있을 겁니다. 그 정도 로스도 아니죠. 지금 2차 전지에 반토막 난 사람 투자들도 전국에 수두룩하다니까요. 거기에 비하면 여러분들은 사실은 걱정을 하지만 낮은 단계의 걱정이에요. 나는 이번 기회에 사서 좀 기간 투자하겠습니다. 25년까지. 오케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지금 제가 지난번에 금리와 지금 공장 완공 시간의 딜레이, 이런 것들로 인해가지고, 일단은 전기차 판매량과 판매 대수에 어느 정도,
성장률이 높게 책정한 부분이 조금 조정이 필요하고 성장률이 조정이 나온다는 것은 주가의 상승 강도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요거 반드시 기억하세요. 네, 다만 나는 요게 본코너보다도 다른 곳에서 투자 힌트를 얻고 해가지고 지금 로스율이 커졌습니다. 저거는 요거를 권유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런 분들은 내년 1분기까지 일단은 보셔야 된다. 연말을 지나서 내년 1, 2월 길어지면 한 2월에 3월까지는 내가 봐야 된다. 그리고 10월 달에 들어간 분들은 이거 로스에 얼마든지 많이 할 수 있는 대안들 많고 그 힌트도 오늘 해드리겠습니다. 네, 다행히 힌트 주는 또 기회 구간이 또 들어오고 있네요. 원하는 게 좀 빠질 때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 보고 오늘 로봇주 동반 강세 나온 것에 대해서 잠시 뒤에 확인해 보고 반도체 핵심 소부장은 낙폭 과대가 안 해요. 신고가 났다가 빠진 주가도 있고 이래요 지금. 왜 폭락장인데 반도체는 신고가 났을까요? 폭락장은 핸디캡이 있는 업종이 폭락하는 거예요. 강력한 새로운 대안은 폭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도체에 대해서 다시 조정 주는데 이격 조정 주죠? 요겁니다. 요거 잠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네, 다만 반도체 이라니까 반도체에서 몇 푼 벌겠나 하고 스스로 프레임에 갇혀 있는 거지. 바이오 이야기하면은 바이오하고 2차 전지랑 어떻게 비교하냐. 누가 전체 바이오 살아있어 지금?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말씀만 안 드리지 지금 주말 사이에 제가 현장에서 조사한 내용 엄청난 내용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아직 미공개 정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오퍼는 안 드릴 거예요. 다만 준비할 시간이 있을 때 제가 힌트 드릴 테니까 저가 매수할 시간 줄 때 하시라 말씀해 드릴게요. 소종목 있을 거예요. 예, 2차 전지 5% 10% 우습게 많이 해버리고 강하면은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지 않은 수익률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이슈들이 지금 발생되어 있습니다. 아직 미오픈 단계입니다. 네, 정밀 취재가 리서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까지 내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모르면 함부로 내뱉지 마세요. 댓글에 그냥 편하게 쓰는 게 내뱉는 거예요, 실은. 그게. 그래서 지금, 전반부에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거고, 추세적 대응할 수 있는 반도체도 지금 확실하게 내가 구분을 잠시 지켜드리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게 있고 생소한 게 있죠. 생소하고 모르면은 색안경을 끼고 보는 거죠. 그래요. 그런 의심도 때로는 필요합니다. 예, 이 말씀을 해드리고 싶고 바이오 플랫폼 핵심은 지난주 제가 몇몇 소수 종목을 이야기했는데 순수 신약 개발하는 업체들 임상 단계는 됐고요. 지금 요 단계에 기술 수출과 로얄티 계약이 현실화 단계에 들어선 기업이 한국 시장에 소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장이 살아나기 시작하면은 실전에서 저만큼 주도주 공략을 집중적으로 잘 해내는 집단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저 자랑을 할 필요가 없어서 좀 생략하는 거예요. 약세장이나 주식 보유하면 다 같이 물렸다 가는 거지. 주식을 보여서 현금을 안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 드리겠고, 과거에 제가 무수한 경력들이 있는데, 깡통 계좌까지 원금을 복구하고 수익을 만든 수많은 경력이 있습니다. 위기에 강해야 돼요. 위기에 강한 사람이 결국엔 여러분들의 계좌도 지켜주는 겁니다. 그 말씀 드리고 싶고, 제가 실은 지난주 끝까지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실전에서도 좀 일정 수준만 대비해 봤는데, 화학주들이 오늘 폭등해버렸죠. 대한유화와 효성TNC. 기대 이상의 실적이 나와 전혀 예상치 않은 종목에서 호실적이 나오니까 급등 반응하는 거예요. 반면에 효성중공업까지 반영이 충분히 됐는데, 오늘 서프라이즈 실적 나왔죠? 그런 거는 주가가 오늘 별로 못 갈 거예요. 왜 못 가죠? 많이 올라간 거는 연말 대한민국에 같은 양도세 이슈 때문에 물량을 때릴 거라는 거예요. 큰 손들이. 다만 변압기 메모하세요. 연말 되기 전후에 12월 양도세 이슈 저거 정리되면은 변압기 업종은 코스피 칵테일에 갈 거다는 거. 효성중공업 같은 주식이라는 거예요. 좀 더 지켜보세요.
네, 지금은 좀 낙폭과대 시간을 더 줘가지고 못 가던 주가들을 더 크게 좀 반응하기를 저도 간곡히 바라고 있습니다. 시장에는 호재가 있고 단기 대한민국 기관들 지금 뻘짓거리 할 게 좀 몇 개 있어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지금 자막에는 호재만 이야기를 올려놨는데 이 정부가 주말에 나온 공매도 제한 조치 한시적 검토하는 거 실제적으로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번 정부가 시장에 적극적으로 이번 하락 조정에 사실은 반응을 안 했죠. 근데 저는 정부 차원의 행동에 보여줄 시간이 되었다 보고 있습니다. 지난 정부 때 코로나 대위기가 왔을 때 1년간 한시적 공매도 조치가 있었죠. 그때 대형 랠리가 있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당시는 금리 인하와 유동성 대방출의 시간이니까 갖고 지금은 유동성 대방출이 아니고 금리 인상기고 유동성을 쪼우는 시간이죠. 쪼우면 경기도 일시적으로 위축되는 거예요. 주가가 이렇게 10월 달에 여러분들 예상보다 자빠졌다는 것은 실물 경기가 내년 1분기에서 상반기에 다가오면 반드시 안 좋아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빠르면 6개월에서 적게는 3개월 빨리 움직여요. 내년에 실물 경기는 안 좋다는데 주가는 왜 올라갑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또 올 겁니다. 뭐 빠르면 내년 1분기 오겠죠? 주식은 모든 세상 만사를 가장 먼저 예민하게 반응하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상품, 그래서 변동성 자산이요, 위험 자산입니다. 다만 그거를 잘 활용하면 큰 수익도 나고 은행 예금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수익도 난다는 거예요. 네, 이거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고, 그래서 지금 요 조치는 아마 당장 뭐 시행된다 여부는 저도 뭐 확인해야 되는데 아마 장이 10월 말에서 뭐 11월 초순 상승 반등이 강화되다가 중순 이후에 뭐 연말에 12월이 오기 전에 하락 이슈로가 등장해가지고 또 빠진다. 그러면은 요 액션 플랜이 제가 작동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참고로 내년 봄에 총선이 있죠. 예, 미국이든 한국이든 똑같아요. 총선이나 대선, 큰 선거를 치르기 전에 여당이 승리하려면은 일단은 지수, 양시장, 주식시장을 어느 정도 부양하고 어느 정도 맞춰놔야 돼요. 폭락장에서 여당이 주로 참패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목적도 있을 거고 제가 가능성이 있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왕이 부장이 가고 뭐 화학주 급등했는데 실은 이야기하고 이번에 간 게 미국과 중국 지도자들이 이제 에이펙 회담이 11월 중순에 열리죠. 15일 이후에 열립니다. 이때 바이든과 시진핑이 만나는데 이번에는 제가 뭔가 기브 앤 테이크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사실 발표가 나와야 제가 하는 거지. 미리 애둘러서 뭐 짐작할 필요까지는 없는데 중국의 액션을 지난주에 여러 가지 취했죠. 농수산물 미국 구입해줘. 그 다음에 미국에게 지금 뭐 하회 제초를 몇 가지 취했죠. 그리고 국채 발행을 해가지고 경기 부양을 표명했고요. 국채 매도도 사실 중국이 팔은 거예요. 국채 매도다. 국채 매도는 중국이 팔아서 주가가 빠졌던 건데, 채권이. 국채 매도도 보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국채 매도 자체가 완화된다. 중국이 매도가 좀 완화되고 국채를 매입해 준다면은 이제 채권 금리 급등 때문에 장 빠지는 일은 없을 건데 말입니다. 네, 이 부분도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이걸 단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단정하지 마시고, 네, 긍정적 변화가 뭔가 어제조율해 하는데, 미국은 중국에 뭘 줄 건가? 가장 큰 호재는 트럼프 때 만들어진 관세 장벽을 내년 대선이 있는 2024년까지 한시적 유예. 이게 제일 큰 호재입니다. 중국 경기가 살고 한국 경기주가 살아날 거예요. 반도체 경기주죠? 화학주 경기주죠? 여러분들 포스코홀딩스 사가지고 물리는 분도 계실 건데 포스코홀딩스도 경기가 살아나면은 철강도 움직이죠? 요거 생각하세요. 경기가 살아나면은 전기차의 구매도 지금 할부금리가 올라가가지고 좀 위축되어 있습니다만은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일단은 경기가 살아나고 소비 위축이 전달돼야 되죠. 요것은 제가 계속해서 시그널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악재는 뭐냐? 표기 안 했는데 다음 주
메모하세요. 11월 8일과 9일 지금 또 상장하는 게 있죠. 11월 8일에서 9일 10일 청약이 있습니다. 에코프로 머터렐스 청약 기대감으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추가적 상승 반등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히 요거 나오네. 청약을 위해서 일반인들은 요 메리트 없다 보고 좀 공모가가 높거든요. 요번에 높다 판단합니다. 고평가를 이야기하는데 기관 투자자들의 특징, 특히 롱숏 X들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 자기들 뭐 보유한 주식들 자산들 많이 까먹었죠? 기관들에게는 또 대규모 자산을 투입해가지고 청약을 많이 배정받을 수 있는 특도 일반이 할 수 없는 영역이 있죠. 어줍잖은 업종들 2선, 3선 기술적 반등 주는 주로 업종들 중에 많이 나와 있어요. 까버릴 수 있습니다. 언제요? 다음 주 초반부까지. 까가 청약에 집중하고 난 다음에 다시 청약 자금 돌아오면은 베팅할 수 있어요. 요거 때문에 단기 압박을 좀 받고 갈 수 있다는 건 알고 계세요. 저는 있는 대로 이야기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지 않아요. 저는 있는 그대로 투자자들에게 알려드리고 지금 시장은 이렇고 이런 변수가 생겼습니다. 말합니다. 제가 강조한 업종이라도. 왜? 기업은 생물이고 산업은 생물이니까요. 숨기고 계속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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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걱정하지 마세요. 이게 나중에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자꾸 듣고 싶은 말만 들어가지고. 저는 그 큰 두 가지 경험을 다 해본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소신있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틀릴지라도 아닌 건 아니고 대비라는 건 대비하는 거예요. 네, 그가 이 시장에 있는 저의 철학이에요. 그래서 제가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면 나중에 장을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11월 17일 이후 반응입니다. 만일에 이 만나기 전에 주가 반응이 먼저 좀 강하게 나올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그때는 연말 오기 전에 현금 조율은 한번 하시라는 거예요. 당장은 11월 첫째 주 반응이 강할 때 좀 이선 주가들은 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 합니까? 새로운 가격 매력에 새로운 주가를 사기 위해서. 그런 게 한다는 말씀드리고. 자, 2차 전지 오늘 소재주 대표주 과락 인식 다음에 상승 반등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60만원 초까지 위협받다가 66만원까지 왔고요. 네, 그리고 에코프로 BM도 반응이 나왔는데, 네, 아침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장기 투자자들, 특히 우리 전국에서 지금 제일 유명한 2차 전지 전도사 몇 분들의 이야기 듣고, 좀 나는 올 초가을이나 여름 이럴 때 고가 매수를 해가지고 고생이다. 뭐 100만원 넘어서 90만원대 이렇게 사가 손실이 크다. 이분들은 시간에 투자하세요. 시간에 투자하시고 개선의 여지를 노려보시고요. 근데 나는 본코너를 애청하면서 에코프로를 70만원대 사실 준비했다. 70만원대 중후반부, 초반부 이럴 때 준비했다. 요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부터 나는 일정 수준은 중장기 투자로 가고 싶습니다도 계실 거예요. 주가가 싸니까 대반전이 일어나지 않을까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저도 그렇게 되면 너무너무 좋고요. 근데 저는 단기 전략은 10월 달에 이 구간에서 투자하신 분들 70만원대 중심에 투자하시면 70만원대 보고는 제가 유효한 것 같고 뭐 70만원대 초반 중반이냐 70만원대 중반에서 그 이상이냐 이거는 뭐 예측할 필요 없겠죠. 에코프로 BM도 막 22만원대 주로 많이 투자하셨어요. 지금 21만원대 와있죠. 네, 로스는 났는데 기존 투자자에 비해서 본코너를 정확하게 청취해가지고 대응한 분들에게는 작은 로스예요. 에코프로는 22만원 이상, 에코프로 70만원대 이상. 저는 단기는 이번 10월 달에 거래하신 거는 한번 저는 매도 대응을 하시라. 단기 전략은. 이유는 이거보다 더 나은 시세가 있을 것이고 추이를 좀 확인해야 된다. 네, 전방산업, 제조업이라는 거는 전방산업이라는 게 있어요. IT를 투자하면 지금 반도체 투자하면 HBM 반도체, 엔비디아와 한국 관계 전방산업이고 2차 전지를 투자하면 전방산업이 뭐죠?
바로 전기차 업종의 전망치예요. 전기차. 전기차는 2030년에서 2032년 유럽, 미국, 한국, 일본, 베트남도 포함된 중국 정부가 판 깔아놓은 사업이에요. 이제 나 전기차 써. 계속 추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과 그리고 한국의 최고 기술력도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기 전망에 대해서는 저는 장기 성장성에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아요. 다만 단기적으로 24년도에 우리가 실은 제일 기대했던 게 미국 시장의 점유율이죠. 미국의 점유율이 지금 우리가 미국에서 양산되는 전기차의 80% 이상을 한국산 배터리로 장착해서 물론 뭐 테슬라도 되고 자체 뭐 4680 한다지만은 제가 그 핸디캡 많아요. 저게 GM, 포드, 현대 차 라인, 토요타 미국 공장까지 한국 배터리가 싹쓸이 하는 거. 중국을 압도적으로 우위를 보이면서. 이게 우리 투자자들의 제일 큰 장기 성장의 목표죠. 그 현실화하는 시간 옵니다. 오는데 그 시간에 과도기가 있고 성장통이 있는 시간이 있겠죠. 그게 뭐냐? 2023년 4분기 초입에 10월에 다만 가격 매력은 풍부해졌어요. 지금 포스코 홀딩스도 41만원, 2만원 엄청 싸졌고요. 45m로 내려왔죠. 이러다가 또 종이 한 장 차이로 또 좋은 이야기로 확 포장할 수도 있는데 다만 제가 이 지난주 LG 에너지솔루션에서 발표한 저 내용은 좀 진작 투자들에게 알려줬으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지난주에 비로소 3분기 컨퍼런스 콜에서 내년에 지금 뭐 포드 GM이 공장 완공 시점 연계가 내년에 한동안은 조금 성장세가 좀 둔화될 거다 이야기해버리고 이거는 그 사람들 거짓이 아니에요. 팩트라는 걸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성장률이 둔화되면은 주가의 상승률도 조금 둔화된다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작은 노선은 대응하고 대체제로 들어갈 수 있다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 나는 한 푼도 안 까먹기 싫어요. 중장기 보유하는 거 저는 전혀 문제 없을걸요. 하지만 제가 드리는 전략은 투자자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이런 시그널이 나기 때문에 이렇게 가시라고요. 과거에 공룡과 사람이 공존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10,000년 전후에 지구에 비가 기고 대홍수기가 찾아와가지고 전멸합니다. 공룡은 자기가 살던 터전을 버리지 않아 전멸해버려요. 사람은 그 사람들이 살아남아서 해발고도 4,000m 이상의 저 파미르공원이죠. 중앙아시아와 지금 우리 아시아 대륙 연결되는 중국에서 동아시아로 연결되는데 파미르공원이 있죠. 저 신강 자치구 탈인분지 주변에 그 해발고도 4,000m에 올라가가지고 동굴 속에서 추위를 이겨내면서 대홍수기 때 살아남은 자들이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가 그 후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뻗어서 아시아 민족 중동 다 서부 중앙아시아 터키 이런 민족들이 만들어지죠. 왜 사람은 살아남아서 환경에 적응했습니다. 저는 환경에 적응하는 사람이에요. 요 말씀을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 참고하시고 요게 대해서는 한치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25년 이후 강력한 성장이 올 거라고 내보고 있습니다. 네, 한치의 의심도 없다는 거. 요거는 말씀드리는데, 하지만 대형은 우리 이 비기주 TV 정치자들은 대형 공간 할 수 있는 여유가 있습니다. 비싸게 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LG 에너지솔루션 나오던 팩트 체크해서 그런 전략을 내려드렸다. 대신에 반도체가 좀 빠지고 쉬어가지고 이때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큰 조정 없어요. HBM은 지금 하이닉스가 24년 양산분이 좀 솔드아웃 됐다잖아요. 24년 양산할 부분이 솔드아웃, 지금 주문 다 들어와가지고 다 팔렸다는 거 아니에요. 그만큼 업황은 확실하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캐파 증설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캐파를 당연히 업시켜야 되는 증설을 불가피하게 해야 돼요. 지금 더 증설 캐파를 2배로 올려야 되죠. 캐파 증설하면 누가 수혜줍니까? HBM 핵심 장비주들. 생산에 필요한 장비도 되지만은 HBM 생산량, 반도체 생산량이 더 늘어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그 과점 기업들, 독보적 기술을 가진 기업들 안 갈 수가 없어요. 2차 전지 상승 반등 구간에 이들이 쉴 때 이게 계속 기회 안 줍니다. 핵심주 집약해서 공략하시면은 요거 까먹은 거 많이 2차 전지 까먹은 거 많이 하고도 남을걸요? 오픈 마인드를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후공정 패키징 부분. 이 뭐 한미 반도체, 이오 테크닉스, 그 다음에 뭐 삼성향에 기대해주고 있는 하나 마이크론, 요게 포함되는 거고. 요거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거고. 근데 올해 시세가 좀 적었고 시세 날 걸 잘 잡아야 돼요. 하이케이가 뭐예요? HBM 반도체는 12단이죠? 12단에서 지금 뭐 20단 이상으로 지금 늘리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엔비디아와 AMD의 리사스 수에서 요구하는 사항이에요. 리사스 수가 AMD 우리 대만계 지금 미국인이죠. 사실은 전설적인 반도체 설계자죠. 지금 단수가 올라가면은 지금 이 단수가 올라가면서 어닐링 장비 그리고 데스크홈 장비 클리닝 쪽에 네 지금 수요는 자동적으로 증가됩니다. 그 좁은 장소에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 히트 슬러그라고 이야기했죠. 열도 발생돼 열도 잡아줘야 되고 새롭게 부상할 수 있는 섹터들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반도체는. 물론 자 반도체 차트 한번 볼까요? 반도체 차트 보면은 지금 뭐 한미 반도체는 이 폭락장이 아니죠. 2차 전지 왜 폭락했을까? 업황 대비 주가가 비싸니까 폭락했던 거예요. 한미 반도체 왜 폭락 안 하고 저렇게 버틸까? 내년 업황이 더 확실해졌고 내년에 성장 전망이 더 확실하니까 5만 5천 원만 떨어지면 서로 살려고 덤비니까 또 펀드 자금이 롱 자금이 들어오니까 안 빠지는 거예요. 요 얘가 사실은 지금 이게 연말 양도세 때문에 올해 뭐 4-5배 났잖아요. 그래서 연말 양도세 때문에 제가 지금은 수익률 게임을 주도하지는 않아요. 다만 또 5만 5천에 건져가거나 위험하면은 이거 연말에 결론적으로 이 박스권 돌파하고 갈 시간이 올 거예요. 빠르면 뭐 11월 하순에서 12월 초. 네, 그때 뭐 얘도 데려갈 거고 저 하단에 있는 기존 주도주 중에 지금 푹 쉬어가고 있는 이수페타도 제가 연말 전에 이거 다시 잡아야 할 겁니다. 요거 올여름에 투자해가지고 재미를 못 본 분들 복수 열전하면 해야죠. 이게 기존 주자예요. 내년 선방 성장 전망치 다 되죠. 이수는 이제 거품 거의 다 빠졌네. 이런 기존 주자가 있고 신생 주자가 뭐냐. 조금 전에 제가 지난주 제가 DIT 말씀드리고 한번 급등하는 거 보셨죠? 어닐링 장비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레이저 어닐링 장비 부분은 DIT입니다. 이건 저점 높이는 이중바닥이네. 16,000원대. 오늘 아침에 오늘 뭐 오후까지 16,500원 주다가 지금 돌아서죠. 요거 안 끝났고요. 가볍게 팡팡 나가는 놈이에요. 이거 내일까지 여하튼 월말 올초 2차 전지 반응이 강화될 때 잘 봐야 될 주가고 그 다음에 제가 지난주에 블락딜 때문에 빠지면은 매수 기회가 될 거다고 이날 제가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요거 겁먹지 마시고 빠지면은 기회로 본다 했죠. 이날 실은 31,000대까지 주고 금요일 이렇게 마치죠. 왜 중요하냐? 이 고압수소 오닐링 장비가 하이닉스 반도체가 결국에는 채택할 수밖에 없어요. 요게 실은 이 좁은 장소에서 어닐링 장비를 이용해가지고 클리닝 과정에 이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불순물을 제거하고 깔끔하게 정리하는데 두 가지 공정이 있는데 어닐링 공정도 있고 그리고 데스크홈 공정이 있어요. 그래서 HBSB는 이게 불확실성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 한미 반도체가 주어 깔 거라는 불확실성. 제가 블락딜이 있을 거라는 때문에 다른 주가보다 사실 못 갔던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이제 불확실성이 걷어지고 이게 블락딜이 끝나면서 불확실성이 해소됐죠. 요 하이닉스양, 향후 삼성전자양, 지금은 TSMC죠. 그래, TSMC에 납품하는 국내 기업 중에 마진 50% 이상 나는 건 이 회사밖에 없다는 거. 이유는 독보적 기술이니까. 이 정도 급은 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난번에 내가 5만원에 한번 차이 챙겨드렸던
이런 것들 빠질 때만 보세요. 빠질 때만. 네, 충분히 대안이 되고도 남을걸요. 네, 그렇게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나중에 되고 나중에 뭐 또 패키징 삼성전자 파운드리 패키징 이야기가 나올 때는 최근에 한번 급부상했던 요거는 제가 강추는 안 해요. 앞에서 이야기했거든. 다만 주가가 싸면은 25,000원 미끄러지면은 기회인 건 맞아요. 이렇게 제가 구분할 거니까 반도체는 지금 HBM 핵심에 들어가야 되고 하이케이 단수가 올라가면서 네, 모멘텀이 부각되는 주가에 관심을 많이 가지세요. 예, 실전에서 수익에 크게 나는 거는 소수 선택 바이오각 변동성은 있으나 크게 날 거예요. 오늘은 제가 바이오는 여러분들에게 선택 사안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조정시 관심만 가지라 이야기로만 말씀드릴게요. 구체적 이야기가 이게 세 번째 화면에 만들어져 있는데 요거 제가 내일 추후 오픈할게요. 왜? 얘기하면 막 달라 덤벼려고 회사에서 시세를 왜곡할 것 같아서. 네, 또 뭐 흥분한 투자자들이나 구독자분들이 계십니다. 이 주식은 사람의 생물이고 변동성이기 때문에 다르죠. 차분한 저점 매수만 할 종목에 대한 이야기만 할 거예요. 로봇주의 오늘 강세 배경은 아무 이유 없이 오늘 두산 로보틱스 급등했고 레인보우가 오늘 14만대를 회복이 시켜줬죠. 이것도 중장기 트렌드로 제가 하반기 유망업종으로 본다 했습니다. 오늘 급등했죠. 조만간에 제가 장중에 오후에 저도 확인했는데 요게 나올 거예요. 정부 차원에서 로봇 산업 대규모 육성체 제가 뭐 11월 17일부터는 또 뭐 보도 통행 허용 지능형 로봇 그 다음에 지금 각 10대 그룹들 대부분이 지금 로봇 산업에 투자하죠. 삼성은 아예 뭐 각 사업부별로 지금 데스크 포스 팀이 나오고 로봇 팀이 다 발족되고 팀장들이 나오고 임원들이 나왔어요. 네, 드라이버를 걸 거예요. 네, 오늘 뭐 두산 로보틱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강세 반응이 나고 두산은 급등했죠. 뭐 상한가 금방까지도 갔었어요. 단 지금 로봇 펀드 발매 효과에 이 정부 정책이 나온다니까 오늘 배팅이 들어온 것 같아요. 중장기 투자는 되는데 다만 단기 흐름도 예 말씀드릴게요. 정책 기대감으로 배팅했기 때문에 정책 기대감으로 강세가 확대된다면은 단기는 조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책 발표 전후가 되겠죠. 이게 어려우면은 뭐 하단부 매입하고 중장기 보유인데 단기는 조율을 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 요거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제가 이게 뭐 투자들에게 약했다가 주가라는 건 뭐 좋은 취지로 여러분들에게 사심 없이 제가 말하는데 예, 주식은 생물이고 등락이 있는데 빠지면은 쓴소리도 들어요, 제가. 이런 것까지 각오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 이야기하죠? 괜한 인연입니까, 여기서? 구독자와 제가 여러분들 방송 진행자로서 여러분들의 정보를 제공해주고 시장 플러를 읽어준 사람으로서 맡은 바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 책무를 다할 일은 의무는 없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살아왔었고 그렇게 하려 한다는 거죠. 네. 바이오는 플랫폼 기업을 반드시 잘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중대한 사안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 제가 알테오젠 이날 조정은 줄 거니까 조정 시 잘 볼 필요가 있겠다. 이 정도 멘트로 말씀드리고 3일 적산백이 나왔어요. 묵직히 갑니다. 네. 오늘 1차적으로 64,000원, 65,000원 거접하니까 매물 나오고 이것도 뭐 최근에 3일 연속 상승했기 때문에 눌러주고 빠질 수도 있습니다. 6만원 이하를 준다면은 아주 좋은 찬스가 되는데 6만원 이하를 줄지는 미지수입니다. 6만원 초입까지가 최대 매입 가격이고요. 5만원 후반 보면 너무 좋겠네요. 네, 이거는 저점 매수를 차분해야 됩니다. 지금 뭐 특별하게 나온 내용도 없기 때문에. 네, 이 키트루다와 이 독점 계약건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내용이 오고 갔는가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실은. 알고 있는데 아직은 여러분들에게 미오픈 할 거니까 차분한 대응. 덤비도 말. 올라가면 올라가겠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중대한 대안이 될 거고. 펩트론도 지난번에 이야기했습니다. 예. 전 세계 제일 잘 나가는 비만 치료제 양대 300, 노보 노디스크, 그리고 일라일릴리 제품이죠. 요 두 가지, 예, 위고비와 마운자로 이야기하는 그 약품 이름. 이 두 회사가 동시에 실사를 했다는 것은 이 플랫폼이 신약에 적용되면은 약물 전달과 지속 가능 능력에서 뛰어나다는 거죠. 이 두 기업이 중요한 대안이고, 지난주 제가 AI 지금 의료보험에 뭐 전국에 150개 병원에 적용 확대되면서 첫 번째 작품이 나오고, 지난 목요일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갔죠? 주말에 몇 프로 올라갔죠? 15.5% 폭등했죠. 오늘 아침에 24,000대까지 2만원 밑에서 갔네요. 완전히 끝난 거 아니죠, 이거?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시세 반응이 강하죠. 이제 이거는 뭐 신규 매수할 자리는 아니나 이런 것들이 반영을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AI 의료 관련주, 예, 나중에 제가 기간 조정을 마치면은 룬이 또 갈 거예요. 갈 거고, 끝으로. 다음에 제가 지금 이게 공개 방송을 제가 해드리는 게, 저 주가 빠졌다고 안 해드리는 게 아니고, 저 시스템하고 연동이 안 되고 있는데, 연동 안 되는 이유를 지금, 예, 최근에 제가 찾지를 못했는데, 연동되거든 한번 해드릴 건데, 코스닥 시가총액 중에 떠나는 기업 있죠? 셀트로네스게 떠나죠? 합병 때문에. 포스코 DX 떠나죠? 코스피 이전 상장하죠? LNF도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는 거 오케이. 떠나면 어떻게 될까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패시브 자금 운용하거든요. 어떤 주식을 베팅할 것인가? 패시브 자금이. 반드시 대체제가 나올 거예요. 반드시. 오늘 제가 들었던 종목 안에 패시브 자금이 세게 들어올 주가도 있다는 것만 알게 드릴게요. 자, 영상이 오늘 길어졌는데, 전반부 여러분들 투자 철학과 저의 투자 방법과 취지에 대한 설명하다 오늘 시간이 많이 늘어났네요. 43분짜리 영상을 알려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실전 투자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